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 초만 해도 이 하반기에는 역전세가 본격화할 거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사실상 하순에 접어드니까 오히려 막 2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 하락폭이 줄어들었지 여전히 하락하고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5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강남 3구 또 용산구를 비롯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지역은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고금리가 지속되더라도 이 금리를 견딜 수만 있다면은 향후 5년, 10년 후에 우상향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나서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 그 서초, 강남, 송파 또는 용산이 오르면서 주변 지역까지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편승 상승이죠. 이 주요 지역이 오르니까 덩달아 오르는 그게 이제 경기도까지 번졌는데요. 그거 이제 지금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가 3.5%에서 요지부동 내려오지도 않고 있고요. 또 대외 경제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지금 뭐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라든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지금 80달러에서 90달러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전쟁 이전에는 50달러 이하였는데 지금 두바이유나 또는 브렌트유나 또는 서부 텍사스유가 83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 있습니다. 어쩌면은 전쟁이 확산되면 100달러도 육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수출 시장도 어려워집니다. 물론 6월부터 지금까지 무역 역조 현상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은 줄었는데 수입이 더 줄었어요. 이게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그건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집을 살려고 나서지 않겠죠. 그런 연유로 내수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세종시를 비롯해서 가격이 보합대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연말까지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전월세 가격도 떨어서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비아파트 부분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역전세나 깡통전세나 또는 전세 사고가 대부분 비아파트 부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때문에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오히려 비아파트 부분은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은 저점을 통과한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덩달아 전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사실은 시장은요, 전월세 가격의 등락폭이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올라가서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올라간 그 부동산 가격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키 맞추기식으로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연말까지 그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시장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비아파트 부분은 오히려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세가 상승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가가 매매가의 선행 지수라고 보는데 지금 전세가가 더 오랫동안 길게 오르고 있고 매매가는 한 15주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그럼 그 전세가의 상승이 매매가를 같이 밀어올리는 현상은 언제쯤 발생할까요? 우선은 그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전월세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지요. 그 벌어진 그 사이를 메우기 위한 그 갭 메우기 식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점 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갭 투자가 늘어날 정도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좁아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까지는 지속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집값이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뭐 실제로 정부도 구의육 대책 내놓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공급 대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거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9월 26일 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대책의 주요 안점은 바로 PF 대출을 좀 더 연기하거나 이자를 좀 더 연장해주고 또 추가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역시 비아파트 부분도 공급이 줄지 않도록 PF를 확대해주는 방법 이 두 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그 27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이번에 그 신도시에서 지금 12만 원 늘리겠다고 말을 했죠.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다시 말하면 270만 호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그 입주 물량이 아니고요. 적어도 1억까지만 가도 저는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PF 규제를 완화한 거거든요. 주택 공급은 지금 현재 인허가 건수나 착공 건수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2021년도 8월 달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금년 2월까지 10번 연속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멈추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인허가 건수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착공 건수가 80% 이상 줄었습니다. 전국 인허가 건수나 착공 건수는 30%대 이상 그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이제 착공 건수가 줄게 되면 결국 입주 시점인 4, 5년, 5, 6년 후에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착공을 촉진하기 위해서 PF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고금리가 계속 지속된다면 4, 5년, 5, 6년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겠죠. 네. 네. 근데 그 구입 공급 대책이 말 그대로 PF 뭐 만기 연장, 이자 연장과 같은 금융 지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럼 그것만으로 어떤 집값 안정화 그리고 민간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PF 대출을 하고 있는 이후 상태에서 PF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자가 높은 경우에는 이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연장해 줄 수도 있고요. 또 4분의 3 이상 찬성하는 경우는 추가 대출도 해주게 했습니다. 물론 PF 대출만으로 공급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 값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조합 방식으로 갈 때는 조합과 건설사가 다툼이 많아지거든요. 이럴 때 표준 계약서라는 걸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값도 안정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조합과 기업 간의 그 계약도 건설사 의 계약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건설사가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 부담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PF 대출로 커버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